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2년 전 검찰이 수사 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을 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입니다. 네, 한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부실 수사 주장에 대해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을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이 주제 가기 전에 저희 속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관련된 항소심이 오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바 있기 때문에 많은 법률가들이, 법조 전문가들이 오늘 항소심에 대해서는 글쎄 뭐 의견이 좀 분분하긴 했습니다만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던 걸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온 결과에 의하면 2심에서 항소심에서는 2년 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오늘 따로 사건 큐브 시간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두 분의 전문가 마찬가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로 돌아왔어요. 옵티머스 관련된 감찰을 지시했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짚고 싶은 게 일단 이 얘기 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감찰 사안 그리고 감찰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은 포함하면 이게 몇 건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부 보도를 보면 4건이다, 어딘 또 3건이다. 제가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 법무부에서 확인해 준 게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요. 네네네. 지금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3-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통되게 확인되는 것들은 방금 보도가 언급하셨던 것처럼 옵티머스와 관련된 2018년도 수사가 무혐의 처분이 난, 각하 처분이 난 사유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라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피고인 김봉현 씨가 편지에서 야당 정치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고 절차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거와 별개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나머지 그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뭐 개입을 하거나 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보도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감찰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감찰권을 행사해가지고 진행을 사건별로 하는 것이지 특정 사람을 지목을 해서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감찰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모든 건들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마지막 하나로 또 있는 것이 바로 언론사 사주가 맞습니다. 그 사회 사건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쪽과 접촉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그 접촉 경위와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검사의 직무 규정에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감찰 또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국정감사에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거는 옵티머스 자산 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서 혹시 부실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뭐 중간에 혹시 뭐 무마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어떤 걸 그러니까 이제 감찰을 하라고 한 것인가요? 추미애 장관이 지시하기로는?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당시에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무슨 고소가 있었는지부터 봐야겠죠. 전파진흥원에서 600억이 넘는 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고요. 근데 이 투자를 한 돈이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난 걸로는 여러 가지 원래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곳들에 투자가 돼가지고 빼돌려졌습니다. 이런 문제로 이제 고소 수사 의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는 이제 그 전에 강남경찰서에서는 이제 또 의견이 각하 처분이 내려졌고 또 중앙지검에서도 전국적으로 각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옵티머스 펀드의 사기성을 밝혔으면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제대로 안 했다. 제대로 안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이 지금 감찰의 취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려면 이제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에 각하 처분, 무혐의 처분이 소위 말해서 그 자체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쟁점이 되는 것이 이 당시에 부장정결, 형사 7부에서 결재를 했는데요. 부장정결이 아니라 당시에 지검장이라고 했을 때 검사장인 윤석열 총장의 때까지 보고가 됐는지. 세 번째는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무혐의 처분하도록 한 것인지 이 3가지 쟁점이 다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실 수사 의혹이 일자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실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는
결국에는 뭐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거든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거는 아마 검찰의 내부적인 어떤 행정적인 처리 방침을 알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모든 사건들을 검사장한테 다 보고하고 결재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것들은 이 무혐의 처분 자체의 문제점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감찰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자체도 있지만은 윤석열 총장 자체에 대한 감찰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요. 예. 보고가 되는지도 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장검사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에 이야기에 따르면은 예. 이거는 당시에 검사장한테 보고되는 사안도 아니었고 내가 정결로 처리한 것이었고 그것이 만약에 내가 정결이 아니라 검사장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정결인 것처럼 뭔가 왜곡이 있어서 처리된 게 아니라 예. 자연스럽게 처리된 것이 불과하지 문제는 없었고 무혐의 처분 자체도 무엇보다 당시에 고소를 했던 그 피해자라고 했던 전파진흥원 중에서 피해가 없고 또 이 부분을 사실상 수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 것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담당 당시 부장검사 의견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정감사 때 기억을 해보면 윤석열 총장도 당시 기억하기에는 문제가 없었던 사건으로 기억을 이제 본인도 하고 있다라고 항변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무부는 지금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고 감찰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상황입니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뭐 그때 당시에 수사가 적법했느냐 그리고 이제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뭐 따져볼 수 있는 문제겠죠. 뭐 뒤늦게 좀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한 사건이고 검찰이 그때 알았으면 하는 그런 가정은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찰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감찰이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속에서 계속 카드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사안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감찰이 무기처럼 쓰이고 있다 이런 평가는 좀 어쩔 수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후에도 나올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왜 지금이냐라는 질문이 분명히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검사들 관련해서는 더킹이라는 영화에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케빈에게 묵혀뒀다가 적절한 시기에 꺼내서 쓴다라는 것을 추미애 장관도 예전에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찰권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예를 들면 언론사 사주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옵티머스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에 알았을 텐데 이걸 지금 꺼내가지고 이런 어떤 무리한 감찰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하는 분들 덜어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왜 이거 정치적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감찰 사유가 발생하면 법무부로서는 당연히 감찰을 할 수 있고요.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감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비위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의 잘못된 부분을 밝혀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감찰이지 그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자에 관해 가지고 그 사람에 관한 것들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그 사람의 징계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말하는 일반적인 감찰의 개념은 맞지는 않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만약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옵티머스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피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고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다. 그건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근데 네. 그것이 아니라 총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시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네. 이것들을 또 이번에 한꺼번에 국정감사에서 오픈하고 감찰에 착수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거취를 정하고 네. 물러나라는 것들을 사실상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앞서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직전에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시절 때 잘 처리했다면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는 사후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수사를 오히려 지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법무부도 같이 합심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게 검찰이 어떤 처음부터 뭔가를 인지하고 나서 그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덮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큰 거지만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뭐 고소를 했거나 또 이제 수사를 의뢰했던 쪽에서의 충분한 증거 이런 것들을 내밀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너무 지나치게 이제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감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을 이제 법무부가 앞으로 잘 소화하려고 한다면 이제 네. 감찰을 좀 신속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진행하는 것 예. 이것이 가장 최선의 길로 보입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이 감찰과 관련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감찰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3개다, 4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감찰로 이어진 사례는 지금까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윤석열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감찰 자체가 사실은 검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무들을 종합적으로 감찰하는 거라기보다는 행위자 중심적인 감찰이기 때문에 예. 이 행위자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감찰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감찰 대상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물론 이제 감찰 절차에 따라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감찰부에서 이제 검찰총장을 사실상 조사하고 네.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은 아직 시작이 안 됐겠지만은 그러한 것들도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황교안 이제 뭐 전 총리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예.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때 최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신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최동욱 총장이 사표를 내고 물러났던 적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찰이 실제로 이렇게 진행된 건 아마 이번이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제 그 빠른 감찰로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이제 김수인 평론가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 내지는 추미애 장관 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어떤 파장이 갈 것인가 그건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겠죠? 네, 근데 감찰 결과가 좀 조속하게 나오면서 윤석열 총장이 별다른 비위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아무래도 예. 감찰 카드를 계속 연이어 꺼내들었던 추미애 장관이 타격을 받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예. 뭐 물론 윤석열 총장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현재로서 뭐 여권한테 특히 포위되었던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윤 총장의 거취는 뭐 바로 도마 위에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 가장 제가 봤을 때 유력한 사항은 예. 어떤 문제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해서 감찰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아 예.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게 중대한 문제라서 이 감찰을 빨리 끝낼 수가 예.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그런 사례도 좀 유력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애매한 상황으로 예. 현재까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그대로 진행되는 예, 그런 시나리오도 또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뭐 연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감찰 카드로 사실상 이제 거취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인데 뭐 앞서서 국정감사에서도 말했다시피 윤석열 총장은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뭐 사퇴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법조계에서는 아마 사퇴를 할 거였으면 진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정도의 압력과 비판을 받는 것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퇴를 한다면 감찰을 착수한다는 이유로 사퇴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예. 수사든 감찰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은 이제 결론에 대해서 우리 네네. 모두가 신뢰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느 쪽은 무조건 이것이 정답이라고 정하고 어느 쪽은 그것이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수사도 아니고 감찰도 아닙니다. 결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함께 이루면서 합의할 수 있는 질서가 그거인데 예.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양진영 모두에서 사실은 다들 답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잘 이뤄냄으로써 예. 이러한 감찰과 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정리가 되고 해결되는지를 좋은 선례를 차라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근데 이제 아까 앞서서 김수인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뭔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총장은 어떤 대통령이 적절한 그때 메신저라고 표현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직을 유지할 것을 얘기를 했다. 제 표현이 그때 당시에 나온 말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리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갈등 사안은 아마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타이밍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검찰총장 아까 저희도 그런 전례 없었다 그랬잖아요. 감찰 들어가기 직전에 총장이 물러나는 사례는 있었어도 이런 전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게 만드는 어떤 합법적 수단, 정치적 수단을 포함한다면 어떤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치권으로 나아가 본다면?
뭐 일단 감찰에서 문제가 나오면 사퇴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렇겠죠?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 될 것이고요. 정치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이 해임권을 행사를 하는 그런 해임. 사례가 첫 번째 있는 예, 것인데 이 해임에 대해서도 사실 법적인 또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예. 정치적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임기가 2년이다. 예.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서 이걸 또 이제 법적인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 부담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과반의 의석을 가지고 검찰총장을 탄핵이죠. 아, 탄핵을 탄핵을 하고 하는 이제 거. 예.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쳐서 파면하는 예. 이 절차가 또 남아 있는데 네. 이제 한간에서 좀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 아직까지 궁금증이 안 풀리는 것은 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네. 민주당에서는 왜 탄핵 시도는 하지 않는가 이 부분도 좀 앞으로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낙마시킨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해왔던 공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적격이 안 되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아직까지 윤 총장 임기가 수달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더 갈등이 고조가 된다면 예. 탄핵 카드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김성원 변호사께서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실제로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본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본 것이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을까요? 예. 네네. 그 옵티머스 로비 의혹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김재현 대표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재현 대표는 지금 배달 사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금감원의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 어떤 경우든 간에 금감원의 책임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융의 경제 검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은요, 저희가 일반적인 라임이나 그 전에 있는 사모펀드 사고랑은 급이 다른 아예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수조 원의 돈을 모은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다가 이제 드러났다는 거는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CCTV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관리 기능을 사실상 전원을 끄듯이 꺼버린 거고요. 아무 모니터링 안 한 거고요. 또한 부실 징후라든지 문제점들은 이번 이 사고가 터지기 전부터도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이제 권한을 행사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했던 금감원이 그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각각의 개인들이 있다면 그 개인의 문제점들을 왜 금감원 차원에서 제대로 통제 못했는지를 봐야 하고요. 예. 만약에 비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도 제대로 안 한 거라면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놨길래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과 추궁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 더 저는 많이 얘기가 좀 나왔어야 됐고 뭐 부하 발언 논란이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슈 큐브로 만나봤습니다.